네, 이번 시간은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핀테크 산업의 총화에서 문제아로 이런 제목의 뉴스를 하나 뽑아봤는데요. P2P 금융이나 암호화폐가 정부의 방관 속에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P2P 금융은 개인 간의 그 금융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P2P 금융이 두 달 새에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나서 연체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부도,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가 잠적하는 사고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해킹 현재 빗썸을 비롯해서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2건이나 있었죠. 그다음에 수사를 받는 거래소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ISMS, 그러니까 정보 보안 인증이죠. 이걸 받는데 심사를 지금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뉴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이런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나 어떤 규제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소식은 깜깜무소식인데요. 엊그저께 과기정통부에서 프리미엄 블록체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쏙 빠진 게 바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자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바로 한 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나 법안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 발전 방안 이런 거는 소식인 상황인데요. 엊그저께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양도세를 10% 부과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잠시 시장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해프닝이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또 정부의 입장 발표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7월 하순경에 있을 G20 금융 관련 회의에서 국제적인 암호화폐 관련된 또 거래소와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고 어떤 과세를 할 것이냐나 과세 방안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그때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7월 하순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하순 또 지나가면 또 8월 달로 또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P2P 금융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정부가 현재 수수 방관,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서 계속 사고가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것이 암호화폐의 ICO, 그러니까 공개를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낸 의견이냐면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주에 2016년에는 43건, 2017년에는 210건에 했답니다. 그래서 무려 160건 정도가 현재 증가한 상태고요. 2016년에 금액으로는 9,500만 달러로 2017년에는 약 38억 달러가 암호화폐가 시장에 공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 커졌죠. 근데 2018년은 5월까지죠. 6월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5월까지 통계는 374건에 94억 달러. 그러니까 이미 작년도 실적도 넘어서고 현재 이 추세로 추정을 하면 작년도보다는 한 5-6배 정도의 시장 규모가 커져 있는데 현재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검토도 하고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래서 ICO를 전면으로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적절한 규제 수단을 도입해서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게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인데 우리나라만 현재 금지 방침이 확실하고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언론에서는 한국만 암호화폐 척화비를 세웠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에 나와서 ICO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있죠. 우리나라 법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또 한 가지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프리미엄 블록체인만 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기반이 또 약화되거나 또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이 됐건 간에 빨리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와 관련이 있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낼 정도라면 지금 이거 그냥 놔두고 미룰 문제가 아니라 빨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상황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크게 오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세 번째 공포를 겪고 있다. 지난 2월달 또 4월달에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공포 수준이었었는데 지난 주말에도 비트코인이 6,000달러 선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이 됐었죠. 물론 다시 이제 회복하고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반등세를 보이거나 또 폭락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주식시장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폭락하고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투자자들을 좀 답답하게 하고 애태우는 게 있는데 그 정리를 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악재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킹 공격을 당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청에서 거래소 규제를 강화를 했다. 또 야쿠자 자금이 일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범죄 자금이 일부 들어와 있다. 뭐 이런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금융청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트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신규 거래를 중지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데도 아무래도 좀 그 주춤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해킹이 있었지만 그 다음 뉴스를 보시면 해킹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오른다. 이거는 미국의 CNBC가 우리나라의 해킹 사건에 비슷한 해킹 사건을 보면서 그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해킹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상승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해킹을 확인한 후에 빠른 대처를 했다. 인출 중단을 빨리 시키고 콜드 월렛으로 빨리 그 지갑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한 그 거래소에서 즉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서 일단은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통상 해킹을 당하면 한 5% 정도 시세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는 그거보다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었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테더가 달러 보유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혹도 해소돼서 빨리 그 시세가 회복됐다는 뉴스인데요.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공포스럽게 폭락을 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주요 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